공조 부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조 부하라는 것은 다른 것은 뭐 습도, 청정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열에 관련된 기계에서 부하 그러면 열량이에요. 열량. 열에 관련된 기계가 냉동기, 보일러 이런 것이 열기기라고 그래요. 열에 관련된 기계. 차갑고 뜨겁고 이런 온도에 관련된 이런 기계들을 열기계라고 하는데 열기계가 하는 일, 부하는 제가 그랬죠. 하는 일. 짐을 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부하. 그러면 기계가 하는 일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힘쓰는 기계는 힘으로 나타내요. 그런데 힘쓰는 기계가 아니라 열을 내는 기계 이런 것들은 열량으로 부하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공조 부하다는 것은 공조에 관련된 열량. 공조를 왜 해요?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도나 습도를 조절할 때 냉방을 하거나 난방을 하잖아요. 냉방하거나 난방하는데 냉방할 때는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뜨거운 열을 없애주는 거, 제거하는 거죠. 난방할 때는 실내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손실이 되고 빠져나가고 한 만큼인데요,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냉방할 때는 제거해야 될 열량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면 제거해야 할 열량. 얼마나 열을 제거를 하면은 냉방이 될 것인가? 서늘하게 될 것인가? 난방에서는 손실되는 것만큼 어때요? 보충을 해줘야죠. 그렇죠? 보충해야 할 열량이라는 얘기죠. 보충을 왜 해요? 보충을 왜 해야 돼요? 뺏겼기 때문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손실된 열량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실내에서 어디로? 실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얘기죠. 실내에서 실외. 그러면 냉방에서는 반대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바깥에가 뜨겁고 실내가 덜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뜨거운 바깥쪽의 열이 실내로 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방도 후끈후끈하니까 그 열을 없애줘야지만 냉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방할 때는 실외에서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 침입하는 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냉방 부하 그러면은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을 없애줘야 된다. 그런 소리고요. 도대체 얼마나 없애줘야 되는지 계산을 하려면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면 돼요. 그럼 난방 부하는 뭐예요? 얼마큼 보충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많이 혼동을 하는데 이 실내가 있어요. 바깥으로 100만큼 손실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를 채워줘야 돼요? 100 채워줘야 돼요. 100을 채워줘야 돼요. 100보다 더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 좀 여유있게 저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작저작 쓰고 짱 박아놓고 120. 그러면 매 시간마다 여기는 20씩 축적이 돼요. 그렇죠? 네. 또 1시간이 지나면 또 20 축적이 돼요. 좀 있으면 이건 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업장이에요. 한증막이에요. 네? 정상적인 것은 난방이나 냉방이나 제거를 해주고 보충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하고 보충을 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안 그렇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있으면은 손실되는 열량 100인데 보충해지는 열량 100 딱 채워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더도 말고 없어요. 근데 120씩 넣으면은 매 시간당마다 점점 열이 쌓여서 여기는 태양이 될지도 몰라요. 먼 날. 반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을 제거를 하면 어때요? 방 안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을 제거를 안 해주면 어때요? 점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후끈후끈하고. 근데 그 쏟아져 들어오는 열이 100이라고 쳐봐요. 근데 제거를 하는 열이 100이면은 온도가 올라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제거하는 열을 120씩 제거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여기가 냉동실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네. 쏟아져 들어오는 열보다 더 많이 제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점점점 온도가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여기가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
회속 냉동실, 제빙실이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잘못 생각하면 냉방 무조건 차게 한다. 그게 아니죠. 예. 지금 배웠다시피 냉방 26도씨를 유지한다. 몇 도씨를? 26도씨. 난방, 사무실 같으면 20도를 유지한다. 주택 같으면 표준도로 22도를 유지한다. 물론 개별적으로 여름에도 보일러 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26도면 너무 춥다. 그럼 방 안에 온도 28도, 30도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설계 기준상으로 지시된 거, 그걸로 보면은 냉방을 할 때는 26도 유지해요. 지금 여기서 부하에서는 열량만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습도는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습도는 상대습도 50%가 지금 설계 기준이었죠? 사계절이 다 50%예요, 상대습도. 여름철도 50%, 겨울철도 50%. 똑같이.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는 열량이기 때문에 열량은 어디에 관련돼 있어? 온도에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냉방 시에는 몇 도 유지인 거예요? 네? 26도. 난방할 때는 몇 도? 사무실은 20도. 주택은 홀랑 먹고 있으면 몇 도? 22도.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실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20도. 이렇게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 자꾸 이렇게 해놔도 열이 조금씩 빠져나가거나 열이 조금씩 스며들 거예요. 아침하고 다르게 지금 점심때 되고 12시, 2시 되고 그러면 더 태양빛이 열기가 많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열을 제거를 해주면은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하원의 개념처럼 26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대야예요. 열대야. 그 제가 이야기했었죠? 밤에도 일몰 시간, 해가 넘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26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26도 이상이 되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열대지방의 날씨다. 그래서 열대야라고 해요. 시험 문제 안 나와, 열대야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온도를 어디서 측정할까요? 실내 온도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실내 온도, 바깥의 온도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동조는 실내 제실자들이 얼마나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맞추느냐, 그게 있기 때문에 실내를 가리켜요.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해야 돼. 이 온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겠죠. 실내 온도를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호흡선에서 측정. 사람의 호흡선, 코높이에서 하는데요. 사실 감기가 들 때도요, 기온 자체가 추워서 든 게 아니고 콧속이 말라서 감기가 걸려요.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습기만 잘 틀어도 어때요? 감기 잘 안 걸려요. 기온이 차다고 해서 감기가 걸렸다, 그건 아니고요. 희한한 게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가 건조하면 더 활동을 잘해요. 습도가 높으면 활동을 못해요. 응? 여러분, 눈에서 이렇게 이 빙하 지대 같은 데 보면 다 눈 덮여 있고 얼음이잖아요. 거기서는 감기가 걸릴까 안 걸릴까? 감기는 잘 안 걸려요. 희한하죠? 동상은 걸려요. 형님 말고 뭐? 동상은 걸려요.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말초 모세혈관이 얼어붙어서 동상을 걸려요. 근데 감기는 안 걸려요. 왜 그럴까? 태양빛이 비추면은 모든 눈이나 이런 게 하얗고 얼음이 하얗기 때문에 빛을 반사해요. 반사하면 태양빛에는 자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있는 눈뿐만 아니라 그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도 어때요? 자외선 때문에 살균이 돼요. 다 죽어버려요, 바이러스가. 자외선 때문에.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하얀 눈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애기들과 그냥 사방천지에 눈 내리면은 눈 싸고 댕기고 그러면 감기가 걸린다? 놀 때는 안 걸려요. 그래서 놀 때는 안 걸려. 집에 들어와서 걸려요.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기억을 걷어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에스키모인들은 감기 달고 살게요. 응? 감기 달고 살게?
호흡소리를 측정하는데 몇 미터냐? 1.5m 높이.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측정을 한다. 바닥으로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몇 미터 측정한다고? 그리고 대부분 층고는 층고가 뭐예요? 층고 1층 높이에요. 알겠죠? 그 층별로 한 층의 높이가 바닥에서 천정까지를 층고라고 그러는데 층고가 3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주택은 다. 다 3m 이내예요. 해봤자 2.8m 정도. 2.8m. 아파트 경우는 같은 경우도 3m 없어요. 3m 이내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3m 이상이 되는 경우 층고 한 층의 높이가 3m가 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m가) 넘으면요 높이에 따라서 온도차가 생겨요. 바닥 쪽하고 호흡선 쪽하고 천정 쪽하고 위쪽하고 온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생겨요. 실외에 있는 바깥에 있는 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100m 올라가면 평균 0.5도 정도 복사율의 차이들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승 기회가 생길 때 여름철 같은데 햇빛이 이렇게 땅바닥을 비추면은 지표면 땅바닥에 있는 공기가 가열되겠죠. 네. 여기가 열받으면은 기체는 열받으면 온도가 올라오면 부피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네. 부피가 늘어나면 티밥 뜨듯이 부피가 커져요. 가벼우니까 위로 어때요? 떠올라요. 위로 떠오르면은 여기 중에는 수증기가 성분이 있잖아요. 위로 떠올리면 위로 올라가면 100m 올라가면 0.5도 떨어져, 100m 올라가면 0.5도 떨어져, 또 올라가면 또 떨어져. 그러면은 수증기가 점점 어떠냐? 온도가 떨어져서 이슬이 맺히는 지점이 나와요. 그럼 그 이슬이 맺히는 것이 공중에서 이슬이 맺혀 있으니까 그것을 뿌옇게 보여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도 3m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3m 이상 높이가 층이 높아지면은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다 온도가 층이 생겨요. 온도 차이가 생겨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1.5m 높이로 이 측정한 것을 실내 온도로 쳐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내 온도로 측정을 쳐주진 않아요. 그래서 실내 평균 온도 도대체 3m가 넘어버리는 극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 층이 엄청 높은 데는 그럼 1.5m 높으면 딱 재놓고 요 실의 평균 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높이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를 못한다. 실적으로 그렇게 층이 높은 경우는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기를 쏘면은 땅바닥으로 온풍이 안 머물러요. 싹 위로 떠버려요. 냉풍을 쏟으면 어때요? 밑바닥으로 싹 깔려버려요. 위에는 냉방이 잘 안 돼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특이한 게 천장 같은 데서도 공조 방식으로 해가지고 취출구가 다 있어요. 취출구가 있는데 냉풍을 쏠 때는 밑으로 어차피 깔아지니까 살살살살 냉풍을 해도 밑바닥까지 도달을 해요. 근데 난방을 할 때는 쏴주면은 천장만 탔다고 바닥에 하나도 안 탔어.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천정이 높은 이런 방송국 스튜디오 또는 뭐 이렇게 극장 이렇게 또 공연장 이런 데는 취출구가 형태가 뭐냐면 멀리까지 슉 쏴주는 형태예요. 이게 취출 모양이 노즐 형태로 되어 있다. 노즐 형태로. 네? 멀리까지 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냉난방이 잘 안 돼요. 제대로. 이해되십니까? 네. 나중에 취출구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용도가 나오거든요. 약간씩. 특별한 용도로 만든 취출구들이 있어요. 디퓨저가. 근데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면 실내 온도를, 평균 온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T 플러스 0.05 곱하기 T 곱하기 H-3 이렇게 이 식을 이용합니다. 단위식을 이용하는데 여기 T는 뭐냐면은 T는
1.5m 높이에서 측정해요. 알겠죠? 여기다 이제 하나씩 기호를 써줘요. T 1.5m 높이의 실내 온도예요. H 층고예요. 알겠죠? 층고 한 층의 높이. 예를 들어보죠. 실내 온도가 1.5m 높이에서 측정한 것이 18도씩 나갔다. 그런데 그 층의 높이가 층고와 천정까지가 12m이다. 그 실내의 평균 온도는 몇 도를 쳐줄 것이다. 따뜻한 공기가 혹시 있으면 위로 다 뜹니다. 12m 높이 쪽으로 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통 털어서 그 실내의 공기의 평균 온도가 몇 도라고 계산을 해줄 것이다. 이거죠.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평균 온도는 이제 평균 온도는 기호가 T에다가 기호를 똑같이 온도 T를 쓰는데요. M자를 붙여요. M자를 붙이는 것은 영어로 평균이 mean이라고 해요. mean. 이제 mean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mean 하는데 조그만 M자를 붙인 것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평균. 보통 이제 기호를 이렇게 쓸 때 TM 이렇게 하는데요. M자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M은 실내 온도 플러스 0.05 곱하기 2.5대 실내 온도 곱하기 H-3 3m 이렇게 했죠? H-3이라고 하는 이유는 3m보다 넘기 때문에 3m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정을 해서 더해준다는 거예요. 18도에다 플러스 0.05 곱하기 18도 곱하기 12m 빼기 3m 계산기를 쫙 풀면은 계산기가 여기가 26.1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는 18도였는데 천장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면 상승기가 생겨서 뜨거운 바람이 나고 온기가 있는 것도 다 천정 쪽으로 떠버려요. 천정 쪽으로 떠버리는데 그러니까 천정 쪽은 실내에 갇혀 있는 경우는 천정 쪽이 어때요? 뜨거운 기운이 다 올라가고 상기를 밑으로 깔아준단 말이에요. 실내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26.1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계산이에요. 이거 지금 보기를 예를 든 것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공조에도 출제가 되고 에너지 관리에서도 실내 평균 온도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26.1도)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맞는 것 같은데. 최대 공수 틀리는데? 네. 플러스가 아니고 T로 붙이세요. 기호를 잘못해서 오타예요, 오타. 저 온도가 실제 일정이 저렇게 들어가는데? 설계할 때 저렇게 계산을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현장에 저기 나타나는 데 근데 저렇게 별로 못 느끼거든요. 이제 사람은 요 정도까지 돼 있어요. 요 윗공기는 모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천장에 노비 같은 게 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 기온을 쟀을 때 얘들 저같이 18도인데 쭉 그냥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한 8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차이 납니다. 근데 올라가서 막상 느끼는 것은 그렇게까지. 여기 개방된 장소에 이렇게 오죠. 밀폐된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돼서 확 던진대. 개방이 돼가지고 창문이 위에까지 막 다 있고 바깥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곳이면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는 밀폐된 곳이고, 밀폐된데. 예, 그렇죠. 실내가 다 창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벽으로 막 이렇게. 네, 창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연환기 창문을 열어서 막 그냥 바깥 공기 들락날락 한다면은 이 온도가 일정치가 않죠. 근데 대부분 공조 방식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창문을 통해서 자연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실내에다가 뭐예요?
입장 공기를 분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공기는 또 뭐예요? 환기구를 통해서 뽑아내죠. 창문을 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멈춰 있다면은 점점점 밑에는 차가운 공기, 위에는 어때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이 쌓였을 때 다시 찬바람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 계산을 하면은 찬바람이 더우니까 창문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조가 아니잖아요. 자연 환기죠. 네, 기계를 동원해서 하는 대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가게 같은 데 가면 여름에 문에가 뭐라고 써있어요? 출입문. 냉, 방, 중?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문 닫으시오. 난방할 때는 남, 방, 중, 문 닫으시오. 여기 써져 있잖아요? 네. 실내 문 닫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닫아놓고 장시간 동안 놓고 보면은 밑에는 점점 식은 공기가 깔아놓고요. 위로 어때요? 좀 대표적 공기는 떠올라요. 그렇다면은 요 정도 높이가 18도 있는데 그럼 방 전체 평균적인 온도는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3m까지 높이가 되면은 그냥 1.5m에서 쳐준 걸로 계산한 걸로 이렇게 측정한 걸로 쳐주지만 3m 넘어가 버리면 요 위에는 분명히 더 뜨거운 공기를 위로 떠올랐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그렇게 층고가 높아졌을 때는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먼저 냉방 부하부터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이제 온도를 이러는데 아무튼간에 실내 온도가 바깥의 온도보다도 실외의 온도보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열이 스며들거나 열이 빠져나갈 거예요. 겨울철 같으면 바깥에가 이제 영하이고 여름철 같으면은 뭐 이게 계산한 것보다도 훨씬 바깥쪽이 뜨겁죠. 30도, 32도 상상도 되고 실내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철 기준으로 보면은 실내로 침입하는 열이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창문을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창입니다. 창이면은 햇빛이 비칠 거예요. 그렇죠? 햇빛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비칠 텐데요. 요건 일광이죠. 햇빛으로 다이렉트로 옥상에 쏟아지는 경우. 근데 이것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햇빛이 사실 유리창 겉면을 가열하고 있으면 유리 자체도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열받아가지고 유리가 오래 열받으면은 뜨겁습니다. 그 뜨거워진 유리가 실내로 어때요? 열을 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유리 자체의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도 있다. 마찬가지로 벽도 열받으니까 어때요? 벽도 열받으니까 열 통과에 의해서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열 내죠. 여러분 열 안 나요 지금? 공부하느라고 열 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가 전등이 켜졌어. 전열기구가 있으면 열 나요 안 나요? 이 형광등 내보면은 뜨거워요. 열이 난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내에 침입하는 점, 실내에 들어오는 점, 이런 것들이 어느 종류가 있을까? 첫째, 햇빛. 일사량이죠. 왜 안 그래요? 햇빛. 그리고 벽을 통과하는 것. 맞나요? 벽 통과하는 거. 세 번째, 제실자. 사람이 열 뿜어내는 거. 네? 실내 침입열을 발생시키는 원인, 요소, 종류를 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전열기구. 이렇게 있겠죠? 네. 전열기구 있죠? 네. 전열기구는 두 종류가 있다고 쳐봐요. 뭐 조명 종류도 있고요. 조명 좀 나눠보죠. 왜 이게 나누냐면은 이 열의 특성상 현열 성분만 스며드는 게 있고요. 헌혈이요. 그렇죠. 잡열 성분이 스며드는 것도 있어요. 열 종류가.
어? 열의 성질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현열과 잡열이 있어. 자, 조명하고 뭐가 있냐면은, 나누면은, 취사기구가 있어. 취사기구가 뭐예요? 저 밥솥, 정답. 밥솥 같은 거. 그럼 밥솥에서는 열이 나오죠? 열 나오는데 밥솥은 열 중에서도 수증기를 포함한 열이 나와. 밥을 보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잡열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공기의 열 중에서 잡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성분이 잡열을 갖고 있어요? 수증기 성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햇빛, 벽 통과하는 거, 제실자 사람이 웃고놓고 뽑는 거, 전기 기류에 이거 하는 거, 전기구동, 형광등에서는 수증기 안 나와요. 맞죠? 형광등은 그냥 현열만 뿜어내. 근데 밥솥이 있다. 밥솥은 현열도 나오고 뭐야? 잡열도 나오고 수증기도 나오고. 그렇죠? 사람은요? 사람은 어떤 열이 나와요? 현열이 나와요? 아니에요. 잡열도 나와요. 이유. 피, 땀, 눈물, 누구 노래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그 노래 몰라요. 땀 증발해요, 안 해? 피부에 땀이 났는데 실내 제자가 막 이제 더울 때는 실내에 있어도 땀 나잖아요. 이 땀이 어때요? 증발하잖아요. 체온에 의해서 증발할 때 그 땀이 물이잖아요, 물. 물기가 증발할 때 잡열을 머금고 실내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 체온 때문에 열이 후끈후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그 다음에 벽 통과하는 것은 무슨 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현열, 벽이 수증기 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벽 통과하는 열은 수증기하고 상관없죠? 햇빛으로 들어오는 건 무슨 성분이야? 현열. 태양에서 지구로 수증기 쏟아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조명. 조명은 뭐예요? 현열. 취사기구는요?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나와.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가 있어요. 창문 틈새가 완벽히 밀폐가 안 돼 있다. 출입문이 완벽히 밀폐가 안 돼 있다. 바람이 스며들죠. 그런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틈새를 이렇게 스며드는 이 바람을 틈새 바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틈새 바람. 틈새 바람을 극간풍이라고 해요. 극간풍. 깐풍기 아니에요. 극간풍. 극간풍.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어서 거기로 서서히 이렇게. 겨울 같으면 확실히 느껴요. 여름에 잘 못 느끼는데 겨울 같으면 어때요? 그 틈새로 그냥 어디 좀 밀폐가 안 된 데 있으면은 예리하게 이렇게 그냥 냉기가 싹 스며든다고. 극간풍이 응한 것도 있어요. 자, 여기가 1번 종류, 2번 종류, 3번 종류, 4번 종류, 5번 종류가 극간풍이에요. 극간풍을 여기다 써보죠. 알겠죠? 제가 극간풍에 의한 실내 침입열이에요. 지금 원인들, 요소들을 적었으니까. 극간풍은 어떤 열을 포함하고 있느냐?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은 공기죠. 공기는 수증기가 항상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열과 잡열이 포함된 그런 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 이만큼 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사실 나중에 온도를 조절할 때는 우선 파급하게 어떤 열부터 제거를 해주면 온도가 떨어지느냐? 현열부터 제거를 하면은 온도가 떨어져요. 뭐부터 제거한다고? 현열부터 제거를. 그래서 전체 실내로 공급하는 열량 중에 현열 성분이 얼마냐라고 따로 계산하는 게 현열비. 그렇게 이야기했죠? 현열비라고 했죠. 이런 성분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난방구와도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항목이 똑같은데 한두 개만 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열량들은 계산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하다 열량이다 계산할 때는
식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양, 비, 오를 사용하거나 이게 기본식이에요. 면적, 열 전달률 또는 열 통과율, 온도차를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의 개념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기초공학 때 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두 가지 식이 있다고 우리 배웠죠? 네. 그리고 열통과율 계산하는 것도 배웠고요. 나 기초공학 때 했던 것을 지금 종합하는 거예요. 창문 뚫린 면적이 클수록 일사량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조명 끄면 돼요, 일단. 맞죠? 네. 사람 안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죠. 사람 안 집어넣으면 공격으로 할 필요가 없죠. 네. 조명 안 켜면 깜깜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지고 어때요? 좀 조절을 해봐야 돼요. 일단 벽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줄이려면은 단열재를 시공을 해서 열 통과를 줄여주는 거예요. 벽을 통과를 못하도록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열이 통과하는 걸 차단해 주는 게 뭐예요? 단열재죠. 차단한다. 끈을 단자.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태양빛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원인을 제거하려면 태양을 꺼버리면 되겠죠. 그럴 수는 없죠. 네? 태양을 꺼버릴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끄느냐? 창문에 커튼을 설치하는 거예요.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햇빛이 다이렉트로 실내 쏟아져 들어온 것이 차단이 되는데 안쪽에 설치하는 것은 유리를 한번 통과하고 실내에서 차단이 되는 입장이고 창문 바깥쪽에다 블라인드를 외부에 설치해서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가 돼요? 더 좋다. 알겠죠? 그래서 창문 외부에 블라인드를 전동식으로 설치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부착형으로 있어요. 그리고 커튼이 암막천이라고 있어요. 극장 같은 데 보면은 암막천, 햇빛이 통과를 못하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밖에는 막 빨갛고 안쪽에는 까맣고 이중을 천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아니고 커튼이 반투명이나 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더운 감이 드니까 시원한 감이 들으라고 해서 망사로 된 시스루나 이런 걸로 되면 햇빛이 완벽히 차단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브라인도 종류에 따라서 햇빛을 완벽하게 다 튕겨내는 게 있고 사이사이가 좀 햇빛이 스며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열고 닫고 하는 종류의 궤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햇빛을 몇 퍼센트나 차단할까?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 차폐계수. 뭐라고 한다고? 차폐계수.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일산량에 의한 것은 차폐계수를 고려한다. 냉방구할 때는 뭘 고려한다? 창문에 쏟아져 들어오는 열은 차폐계수를 고려한다. 여기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차폐계수를 고려한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냉방일 때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냉방일 때 고려하는 거. 빈칸에다 적어봐야 돼. 여기다 적어보죠. 첫째,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은 창문에 차단장치, 커튼, 블라인드 등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고 해도 차폐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몇 프로나 차단할 수 있는지 빛을 알겠죠? 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외기와 바깥과 실내 이 온도차를 그냥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오늘 기온이 바깥에가 30도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30도를 진짜 기준으로 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냉방 부하를 계산할 때는 외기 빼기 실내 온도 이렇게 계산을 안 해요. 온도차를 할 때. 여기 지금 온도차가 딱 나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온도차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안 해요. 왜 그럴까? 햇빛을 받고 있는 벽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바깥의 공기 온도는 30도 밝혀서도 벽 쪽의 온도를 표면을 재보면 훨씬 뜨거워요. 35도, 40도.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 본네트인데요.
엄청 뜨겁죠? 네. 바깥 기온하고 똑같아요? 아니, 기온보다 더 뜨거워요. 햇빛을 계속 받고 있고. 오히려 그 본네트에서 공기로 열을 발산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건물 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발표한 외기온도 빼기 실내온도 차이만큼 열이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벽이 훨씬 뜨거워요. 햇볕을 받고 있는 벽이. 이해하셨나요? 네. 시간대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그래서 이것으로 계산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을 하지 않고 위도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나라 위도에 따라서, 햇빛이 쪼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설정을 해놓은, 표로 정해놓은 표준 온도차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상당. 앞으로 상당이란 말은 상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고 표준이란 말이에요. 상당 나오면 뭐라고? 표준. 상당 외기 온도차라고 하는 것을 적용한다. 어쩔 때 냉방시, 난방에서는 아니고요. 네. 냉방시 이것을 고려합니다. 냉방 부하 계산할 때는 이 항목의 요소와 이거 냉방시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이것을 꼭 참조를 하셔야 돼요. 네.